우리가 1개월 때 엄마한테 그래요. 육지부터 수면교육하고 밤에 층을 읽을 때 반응을 최소화하고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그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네. 이런 엄마들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고 싶으니까. 예. 그런데 실패하는 엄마들은 울면 어떻게 하면 다 실패해요. 울면 어떻게 하면 사는 순간부터 애한테 끌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구체적으로 대신하면 안 되는 육아 항목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죠? 하나가 아니죠.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애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 다음에 애가 울다 그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부모가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양 정하고 시간 정해서 먹이고 그 다음에 애 뭐 재운다고 뭐 난리 계속 하잖아요. 밤에 칭얼거리면 계속 재우려고 그러잖아요. 애는 졸리면 자요. 수면 교육을 할 때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옛날에 수면 교육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근데 수면 교육 잘 되죠. 잘 잤어요 애들이. 왜?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요 하루 종일 일했죠. 특히 여자 같으면 아침 5시 일나가 연탄불 갈았죠. 그렇죠. 밥하고 반차하고 그다음에 상체했죠. 제일 마지막 늦게 자죠. 그러면 중간에 깨서 애를 뭐 돌볼 수 있어요? 밤에? 못 볼죠. 그럼 아침에 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다 자요. 그냥 자요? 울어도 자고. 그렇죠. 울어도 자는 게 아니고 애가 울질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안 봐주니 누가 왜 울어요 그거를. 그러면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애를 너무 안 믿는 거예요. 애는 잘 수 있다는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나온 김에 수면 교육이 가장 큰 첫 번째 난관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수면 교육이란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애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하고 애가 같이 있으면서 애가 배고플 때 먹이고 졸릴 때 재우는 걸 부모가 해야 돼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걸 갖다 처음부터 배우잖아요. 그럼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밤이 되면 어두우니까 내가 밤은 좀 더 자고 낮엔 밝으니까 좀 덜 자고 이런 자연적 리듬이 생겨요. 그래서 6주가 되면 이제 밤낮을 구분하면서 이제 6주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때는 수면 의식이라는 걸 합니다. 수면 의식. 수면 의식 가서 일정하게 재우는 거죠. 누워 등대고 재야 돼요. 잠들기 전에 눕혀야 돼요. 이러면서 엄마가 잘 생각하면서 애가 밤에 층을 그을 때 반응을 최소화해야 돼요. 이때부터 밤에 최소화하면 내가 밤에 자야 되는구나 깨달으면서 빠르면 2개월부터 10시간 자는 애들 꽤 많아요. 2개월부터요? 예. 우리가 1개월 때 엄마한테 그래요. 육지부터 수면교육하고 밤에 층을 읽을 때 반응을 최소화하고 엄마가 잘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엄마들은 선생님 그 오늘부터 하면 안 돼요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1개월 접종할 때. 이런 엄마들은 무조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자고 싶으니까. 그런데 실패하는 엄마들. 울면 어떻게 하면 다 실패해요. 울면 어떻게 하면 사는 순간부터 애한테 끌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수면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수면 교육 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가 평소에 우는 걸 겁을 내면 안 돼요. 물론 배고플 땐 좋아하죠. 그렇지만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춰서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기회를 약간씩 줘야 돼요. 신생아 초기는 짧게, 조금 지나면서 점점 길게 이렇게 해서 애가 스스로 울음을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고 애들 울는 애들도 적당히 달래고 난 다음에 키워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애하고 부모를 띄워놔요. 처음에 산후조리원. 근데 산후조리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24시간 보면 돼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는 띄워놓는 게 아니고 무조건 24시간 보고 모자동실이고 하고 부모가 아기를 볼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띄워놓긴 안 해요. 띄워놓잖아요. 띄워놓죠. 그 다음부터 애착도 애착 형성에 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애기가 제일 힘든 시기에 애를 띄워놓으면 애들 두뇌 발달이나 이게 톡식 스트레스라 그래요. 이게 두뇌 발달이나 모든 거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게 요즘 알려진 이야기. 선생님 근데 우는 게 자기 의사 표현이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신생아들이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 의사 표현에 어느 정도 부모가 반응해 줘야 된다는 근데 그게 전부 다 꼭 부모가 다 들어줘야 될 필요는 없죠. 배고픈 건 들어줘야 돼.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애들은 자기 스스로 울어 울면서 내적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기다려서 애가 스스로 풀게 냅두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24시간 모유동치를 하지 않으면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모유동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은 애 배고픈 거 몰라요. 그런 엄마들 너무 많아요. 1개월 때 왔는데 애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엄마가 너무 많아요. 옛날엔 그런 엄마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걸 몰라요? 애 키우다 보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애기를 띄워놓는 순간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아가 힘들어지는 거죠. 밤에 애가 층을 그릴 때 이게 내가 배고픈 건지 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먹이잖아요. 층을 때 먹이면 다음부터는 배고파도 보채고 힘들어도 보채고 졸려도 보채고 다 보채요. 먹으면 다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갈수록 육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그 산후조리원 나오는 그 시기가 너무 두려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산후조리 있을 때가 천국이라고 그러고 나오면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짧은 시기만 힘들면 돼요. 그 짧은 시기에 행복하고 뒤가 힘들면 그게 인생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그
2주를 갔다가 좀 힘들게 살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 2주를 갔다가 부모가 쉬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라이팅이 뭔지 알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너는 그거 애 볼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옆집 아이가 잘 잔다고 하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이는 예민한 것 같고 잘 못 자면. 다 잘 잘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애들만 잠을 못 자는데 잠 못 자는 애들 기준으로 또 그걸 또 따라하려고 그럽니다. 내 애가 잘 못 잔다고 생각하고 그걸 1, 2, 4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내 애가 잠 못 자게 돼요. 선생님, 그럼 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 공사 어떻게 아까 말했지만 세팅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24시간 모동치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를 이해할 수 있어야죠. 두 번째는 한 번에 충분히 먹고 간격을 버려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물 때 너무 겁내지 말고 한 템포 늦추면서 애가 스스로 오는 거칠 기회도 주면서 우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5% 이하, 3%짜리 애들의 육아를 따라하고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예.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요. 돈 들죠. 예, 돈이 엄청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딘가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교육비? 사교육뿐 아니라 노후 준비가 제일 안 된 나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왜 그렇겠어요? 어릴 때 애 키울 때 돈 너무 쓰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돈까지 다 끌어다 쓰잖아요. 애 키우는데 그렇게 끌었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앞으로 세상은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지금 20만짜리 애가 50만, 60만인 어른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노후를 자기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상. 애들이 부모 찬스가 아니고 부모 길 리스크가 돼요. 지금 제가 볼 땐 부모 리스크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애들한테. 애를 위한다 그러지만 애한테 노후에 너한테 짐을 갖다 등기는데 과연 짐을 져줄까요? 절대 안 질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탁하고 예. 그만 고다면 도망가는데 네네. 그때까지 자기 가진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완전히 불쌍하게 될 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엄마들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지금 그 상황을 모르시겠죠. 모르는데 저희는 벌써 저희 친구들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죠. 예. 저희 친구들 중에 애 키우려고 휴학까지 보내고 돈 들여가 다 공부시켜놨는데 부모 노후 책임자 애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출산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 왜냐하면 20만이 50만 인구를 못 먹여 살리죠.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예, 안 돼요. 그거. 예. 이런 사회에서 내가 내 자신의 노후를 준비 안 하면 결국은 이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요즘에 35세에 넘는 사람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 60대 많죠. 60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럼 얘가 사회에서 돈 버는 시기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얘가 사회에서 돈 버는 시기가 은퇴하는 시기예요. 그럼 예. 이 시기에 부모를 먹여 살릴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벌죠. 못 벌죠. 제일 힘든 시기하고 부모 은퇴가 이 노후랩돼요. 둘은 못 키워요. 예. 지금처럼 돈을 쓰면. 예. 이거는 국가가 비상사태, 전쟁보다 더 무서워요. 50만 대하고 지금 20몇 만이잖아요. 그러면 20몇 만이 그냥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전쟁으로. 그럼 비상사태잖아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아예 모든 걸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애 키우는 게 쉽게 만들어요. 돈 안 들고 쉽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애 한 명을 잘 키우자가 아니고 애를 서너 명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네. 내가 한 끼 1,000만 원짜리 식사를 하겠다. 식사 할 수 있죠. 예. 그럼 다음에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예. 내가 가정식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 육아도 가정식으로 애를 갖다 서너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을 해줘야지 부모가 애를 쉽게 키우고 여러 명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드웨어만 열심히 돈을 쳐왔는데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쉽게 키우는 거에 자고 먹고 아이가 울음을 그칠 수 있다. 이 세 개를 좀 믿어라. 있죠. 아니 원래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배고프면 예. 먹고 졸리면 자겠죠. 뭐가 원칙이고 이건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놓친다.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못해갖고 그렇죠. 그걸 뭐 죄책감 느끼기 그건 필요 없어요. 죄책감 느낄 필요가 아니고 그건 네. 개인 인생이에요. 네네. 내가 알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고 나머지는 너 인생이다. 1,000억 갖고 있는 부자가 아니라서 못 외웠다. 네. 그럼 너 인생이야 그거. 받아들여. 받아들여야죠. 부모도 그걸 받아들여 내 인생을 있는 만큼 행복하게 그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고 애도 자기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인생을 만족하게 살아야지 자기 자존감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뭐라 그럴까요? 불행하게 느끼면서 보이게 하면 보이면 애들은 이 자존감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왜 다른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네.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안 할까? 그렇죠. 부모가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애도 그게 하죠. 굉장히 무서운 사니까. 답습인데요. 그럼요. 대물림? 이런 건 있어요. 불행이 대물림 된다 그러잖아요. 네네. 행복도 대물림이 돼요. 행복도 자존감도 대물림이 돼요. 자존감 있게 사는 거. 이거는 네네. 부모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존감 있게 살아야지 애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가 쉬운 거예요. 네. 근데 우린 지금 부모가 이거를 자꾸 안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네. 애한테 매달려가 찌들린 인생을 보이는 거예요. 육아에 찌들린 인생을 보여주니까 애가 자존감이 생길 리가 없죠. 없죠.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든데. 그런 생각하면 다행인데 네. 저 엄마 찌들리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인생을 찌들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내 인생도 괴롭겠구나. 그럼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뭔데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네네.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이게 가정을 살아가는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부모한테는. 부모한테는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가 돼요. 밥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일상을 즐길 줄 아는 부모가 돼줘야지 애들도 그런 인생을 보고서 그런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 일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고비용, 저효율 생활을 살고 있어요. 애들하고 좋은 데 가야 되고 맨날 잘해줘야 베이커리 되고. 가야 되고 2월 되면 차 타고 멀리 가야 되고 가족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랑 자체가 행복하지 않게 돼요. 이게 더 시시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게임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요. 게임은 화려하잖아요. 가정이 그거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애들은 이 일상의 따분한 일상, 가정의 일상을 즐길 줄 아는 인간으로 키워야지 인생이 행복해져요, 사실은. 즐거운 인생을 애한테 자꾸 주게 되면 따분한 일상을 생활을 못 즐겨요. 일상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거에 흔들리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예감이 좀 드는데요. 원래 육아 문화라는 건 붕괴되면요. 복구하는데 50년 50년 걸려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육아가 조금 달라지기 위해서 부모의 노력, 그리고 범사회적인 정부 차원에서 노력 두 가지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것 같다. 육아를 할 때 이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육아는 원래 소아과 전문이에요. 정상적인 문화적 육아 이런 육아를 따라하면 참 쉬운데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인터넷만 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전공이 뭐예요? 그러고 이제 이 직업이 있어요? 아니면 실무하는 거 있어요? 자기 직업 있으면 실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해요? 물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육아는 인터넷 보고 해요. 자기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서 애 키우는 실무를 인터넷 보고 한다고요. 그리고 실무를 할 때 미리 공부를 하고 내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실무가 인터넷 보고도 참고되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참고되는데 이 기본 지식이 공부 없는 거예요. 육아책도 일반인이 쓴 책을 봐요. 또 자기 전공 공부할 때는 전문가 누가 쓴 책인가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보면 그 애 처음 키우는 사람이 쓴 책을 봐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아까 말했지만 그 공부가 애 키우는 데 쓰는 방법인지 그냥 애를 분석할 때 쓰는 방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책을 쓰는 사람도 자기가 전문이 아니면 책을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가 애 키울 때 좀 공부를 하면서 육아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고 애 키우기 쉽다는 생각하에 애를 키워야 돼요. 내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애도 믿어야 돼요. 애가 잘못될 거라 생각하고 애들을 이제 망설이는 순간부터 애는 잘못돼요. 요즘 엄마들 맨날 애 뭐 하면 얘 자폐 아닌가 하고 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애를 대하는 순간부터 애들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애 자꾸 테스트하고 데리고 다니고 애가 자꾸 걱정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아이는 나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정상적인 부모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이 않는 부모 반응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 애가 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애를 키우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걔는 따로 해야지 1% 3%를 걱정해가지고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 선생님 그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인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육아 문화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육아 문화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육아가 쉽다고 해야 될 판인데 육아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힘드니까 국가에서 도와주겠다. 그럼 그 말 들으면 도움 안 받고 애 안 낳지. 명쾌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모든 홍보를 힘드니까 도와줄게. 이건 진리라고요. 애 키우는 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실조차도 지금 이제 애 키우는 게 재밌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가 된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야 돼요. 애 키우는 게 재밌고 즐겁고 애 한 명 넘으면서 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데 지금 실패한 거예요. 홍보가 실패한 거예요. 진짜로 애 키우는 게 쉽다는 그걸 갖다가 그런 육아법이 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원 자체가 애만 낳아라 내가 키워줄게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애를 안 키우면 뭐가 재밌어요? 애를 키우려면 교감이 없기 때문에 직접 키워야 재밌고 직접 키워야 쉬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애 안 키워봤 그런 소리 하면 애 안 키워봤냐 그래요. 그게 바로 실패예요. 애 키우기 재밌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댓글에도 선생님 아이 있으시냐고 애 키워봤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애 키우기 쉽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기 벌써 이미 세뇌가 된 거예요. 이 사회가 가스라이팅이에요. 사회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국가조차도 애 키우기 힘들다는 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 애 혼자서 못 키워. 국가가 도와줘야 키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다른 나라가 애를 못 키워요? 아니죠. 키우죠. 지금 뭐 지원 안 해주는 나라가 애 더 많이 쫓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원 하나도 안 해주는 나라가 애 더 많이 낳고 우리 옛날에 지원 안 해줬잖아요. 근데 애가 더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이 근본적인 방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엄마가 뭘 필요할게? 그럼 그거를 지원해준다 생각하는데 그럼 그거 지원하면 애는 더 나요? 그럼 지원받고 끝났죠. 돈대로 쓰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원 안 해도 될 분위기를 말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200조를 쓰면서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제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종교 문제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지 않는 종교를 누가 떠들고 있으면 사실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걸 제 말 듣고 마음이 불편한 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사회가 망해요. 행복한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려면 이 가정 자체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애 키우는 방식으로는 이 연속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사회가 붕괴되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무너집니다. 네. 이 연속성이 있는 육아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서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해야 될 판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